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이희건. 이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 3위 일본. 문화적 교류가 잦은 이웃나라인 만큼 뷰티 트렌드의 변화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와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화장품 시장의 규모와 소비자 선호 트렌드를 알아보고 주요 화장품 규제 및 기관, 화장품 수출 절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은 1위인 미국, 2위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대 화장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75억 USD에 달하며 2022년부터 2024년의 화장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4.9%에 달합니다. 그 외 세계 2위 규모의 뷰티테크 시장이 발달해 있으며 WWD 뷰티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세계 100대 뷰티 기업 중 11개가 일본 업체입니다. 이어서 일본 화장품 시장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먼저 노령 인구 대상의 시니어 제품이 핵심 성장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 공통의 성분 중시 트렌드 역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수입 화장품 중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1위라는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입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일본의 주요 화장품 수입국 중 1위는 한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의 10.1%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일본 내 수입 화장품 2위는 프랑스이고 3위는 중국입니다. 기존에 일본의 주요 화장품 수입국 1위는 프랑스였지만 2022년부터는 한국 화장품이 일본 내 수입 화장품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본의 화장품 시장 구성 주요 제품군은 스킨케어가 약 절반에 달하는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메이크업 제품 17.9%, 헤어케어 17.7%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용품 7.4%, 샤워용품 5.5%, 제모용품이 전체 시장의 2.3%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화장품 업체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일본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업에 해당하는데요. 제조 판매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만 일본에서 화장품의 수입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3만 1천여 개의 책임 판매 업체가 있는데 반해 일본에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4,200여 개소의 제조 판매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로 구분되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4,500여 개소의 제조업체가 있고 일본에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4,2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라는 업종 구분이 있지만 일본에는 이에 해당되는 업종 구분은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일본 화장품 인허가기관과 규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규제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면 일본에서 화장품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호생노동성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실무는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즉 PMDA에서 수행됩니다. 화장품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약기법에 대해 아시나요? 당연하죠. 일본에서 화장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관할을 받는데요. 이를 줄여서 약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을 관할하는 법률이 화장품법으로 따로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된 데 반해 일본에서는 약기법 내에 의약품, 의약부해품, 화장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당 관할 법률 외에도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약칭으로 경품표시법, 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화장품 등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 고압가스 보안법, 기타 법률도 화장품 업무에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화장품이란 무엇인지 규정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본 약기법의 제2조의 3에 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들 사용 목적 이외에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및 의약부외품은 제외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는 56가지의 효능 효과와 메이크업 효과, 그리고 사용감만을 소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청결, 탄력, 수분 공급과 유지, 피부 보호, 윤기, 방향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손발톱 보호나 입술 보호 등의 효능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색조 화장품을 이용한 메이크업 효과와 제품의 사용감도 소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 49번부터 55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잔주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56번에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향당토마크의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 시험을 한 후에만 해당 문구를 사용해서 효능 표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구점 이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소구하는 기능성 제품 중 주름, 미백 등의 효능은 일본에서는 소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의약부외품이란 무엇일까요? 생소한 분류인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약부외품은 일본 약기법에 따라 관할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된 것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구토, 구취, 채취 방지제, 땀띠분, 탈모 방지제, 모기 기피제, 연모제, 펌제, 자외선 차단제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약외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일본의 의약부외품 중 일부는 화장품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약용 화장품이라고 칭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화장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더라도 엄연히 의약부외품이기 때문에 화장품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항균 비누, 주름 개선 제품, 미백 제품, 예로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미와 주근깨를 방지하는 기능을 지닌 자외선 차단제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대부분 약용 화장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은 제조 판매 승인 필요 여부, 임상 시험 필요 여부와 판매 규제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유효 성분 배합 여부입니다. 화장품은 제품 자체로 청결, 보습 등의 효능을 가지고 특정 성분에 의한 효능 효과 소구가 불가능한데 반하여 의약부외품은 효능 효과를 내는 성분을 유효 성분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특정 성분에 의한 효능 효과 소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화장용 비누는 화장품이지만 항균 비누의 경우에는 의약부외품으로 구분되며 일반 샴푸는 화장품이지만 탈모 방지 효능이 있다면 의약부외품이 됩니다. 그런데 의약부외품으로 취급되는 제품이라도 소구점에 따라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먼저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화장품에 소구할 수 있는 효능 효과 56가지 중에는 햇볕에 타는 것을 막는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으로 소구하면 자외선 차단제 또한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점을 소구하고 클레임을 하는 내용에 따라 제품의 분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일본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절차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수출 절차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그럼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내 수입업체의 요건과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대응하는 업종이 일본의 제조 판매업인데요. 화장품 출시, 품질 관리, 안전 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일본의 화장품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제조 판매 업체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죠. 맞습니다. 제조 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입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반드시 제조 판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허가를 취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먼저 인적 요건으로 상근직은 총괄 제조 판매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품질 보증 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겸직이 가능하죠. 그 외에도 시설 보유 요건이 있고 또한 GQP와 GVP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출하려는 화장품이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 의약부해품인지 일본 약기법에 근거해 확인해두면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절차는 일본어 성분 명칭 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성분을 표시하려면 표준화된 화장품 성분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모든 성분은 일본어 성분 명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국제적 성분 명칭인 INCI가 없어도 한국어 성분 명칭만 있어도 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일본어 성분명과 INCI가 모두 있어야 하죠. 따라서 만약 화장품 구성 원료 중 일본어 성분 명칭이 없는 성분이 있다면 먼저 해당 성분이 INCI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INCI 명칭이 있다면 그 후 JCIA, 즉 일본 화장품 공업회에 일본어 성분 명칭을 신청하고 해당 성분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INCI 명칭이 없는 성분이라면 먼저 미국 화장품 협회 PCPC에 INCI를 신청하고 그 후 INCI가 부여되면 다시 JCIA에 일본어 성분 명칭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차는 성분과 함량 검토입니다. 일본에서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과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는 성분,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확인하고 일본 규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화장품 원료 기준을 참고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성분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예로 화장품 성분 중 글리세린의 경우 글리세린 내에 다이에틸렌글라이콜에 대해 함유량 제한이 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트라넥사믹 애시드의 경우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일부 색소도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와는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표시사항 검토입니다.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표시된 내용, 즉 성분이나 효능효과 및 광고 표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에서는 특정 성분을 강조하면 유효 성분으로 간주해 의약 부해품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광고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광고 규제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광고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엄격하고 제한적입니다. 특정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비포 애프터 사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특정 내용 표시에 있어 별도의 조건이 붙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품질 기준 충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완제품에 대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지정하여 중금속, 미생물 등에 대한 기준치를 만족시켜야만 유통이 가능한 완제품 화장품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합 금지 성분, 배합 제한 성분 및 특정 성분류의 배합 가능 성분 등 원료에 대한 기준만 정부에서 화장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완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은 일본 내 수입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의 일본 수출 시 일본 수입 업체에 따라 만족시켜야 할 품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 신고인데요. 외국 제조 판매업자 및 외국 제조업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신고하는 내용은 수입되는 화장품의 외국 제조 판매업자 또는 외국 제조업자 정보, 외국 제조 판매업자 또는 외국 제조업자의 사무소 또는 제조소 정보, 그리고 제조, 판매하려는 화장품 품목 일람표입니다. 다음은 제품 신고입니다. 보통 화장품은 일본 내 수입업체가 해당 업체 소재지의 지방행정자치단체에 화장품 제조 판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 판매업의 허가 정보, 제품 명칭, 효능, 효과, 제조소 정보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관련 법규에 따라 일본어 라벨을 만들고 부착하면 됩니다. 제조 판매업체 정보, 판매명, 전성분, 원산지 등을 정확하고 꼼꼼히 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수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수출 인허가 과정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라벨링과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벨 주의사항입니다.
화장품 완제품의 법정 표시사항은 약기법과 공정경쟁규약 등의 규정에 따르며 이와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조 판매업체 정보에는 회사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품 판매명은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크기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약기법은 아니지만 자원 유효활용 촉진법에 따른 용기 식별 표시는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제품의 유효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며 문의처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아직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만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10ml 이하 소용량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사항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대해 성분란이 아닌 곳에 성분명을 별도로 기재하면 해당 성분이 유효 성분으로 오인되어 의약부의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따라서 특정 성분을 별도로 기재할 경우 반드시 화장품 배합 목적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배합 목적은 화장품에서 인정된 효능 범위, 즉 앞에서 살펴본 일반 화장품에 소구할 수 있는 56가지 효능 효과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알로에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촉촉한 성분 알로에 배합 또는 알로에 성분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고함량 등의 표현은 의약부의품으로 오해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은 보습 성분 히알루론산 함유입니다. 또 다른 예로 화장품 광고에서 콜라겐이 주름을 개선한다라는 표현도 특정 성분 강조와 더불어 효능 보장으로 받아질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수분해 밀을 포함한 밀 유래 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밀 유래 성분명 및 밀 유래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성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명만 표시해도 됩니다. 그 외에 코치닐 성분 포함 시에는 구체적인 포함 내용을 기재하고 소 등 유래 성분 함유 시에는 가수분해 콜라겐 속, 철엄소 등의 동물 종명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유, 라놀린 등 성분 명칭에서 유래 동물종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래 동물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출발 원료로부터 그 유래 원료종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발 원료명을 기재하여 소 등의 유래 원료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화장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관할 법령인 약기법입니다. 약기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약품, 의약부의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하여 명시적, 암시적으로 허위 또는 과대글을 광고하거나 기술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사용자 만족도 99%라는 표현은 근거 부족으로 과장 광고로 간주하며 주름 개선이나 미백 효과, 잡티 제거 등의 표현은 의약부의품으로 간주해 화장품의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공정경쟁규약과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참고해야 하며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JCIA 자주 기준으로 화장품 등의 인터넷 상위 광고 기준, 메이크업 화장품의 광고 표현, 효능평가 완료라고 제품에 표기하는 것에 대한 기준, TV, 신문, 잡지 광고에 있어서의 설명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등의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야 하고 부당 경품료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약칭 경품 표시법도 실제 광고 시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광고 규정에는 더 세심히 신경 써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의약감 제148호에 따르면 아래의 세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면 일본에서 약기법에 따른 광고로 간주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고객을 유인, 즉 고객의 구매 의욕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둘째, 특정 의약품 등의 상품명을 분명히 할 경우, 셋째,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광고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포스터, 점포 POP, 팸플릿, 전단, 이벤트나 전시회, 5개 광고, 웹사이트 광고, 소셜미디어, 전자메일 등이 포함되고 제품에는 용기, 포장, 첨부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일본에서 화장품에 대해 임상 데이터나 실험 결과 사례를 제시하며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안전성에 대해 오해하거나 효능 효과를 보증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 따라서 비포 애프터 사진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비듬 두피 사진처럼 세정, 청결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증명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 비교 그래프나 효과 보장 이미지도 모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건조로 인한 잔주름이 눈에 띄지 않는 효능 화장품의 경우 사용 전, 사용 후 사진은 사용 불가지만 제품의 효능 평가 시험 완료라고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 강조, 연예인 후기, 소비자 리뷰 강조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실험으로 제품의 효능을 증빙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임상 실험으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 의견을 게시할 때 효능 및 효과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 불가하며 사용감과 메이크업 효과 정도만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십시오. 이외의 주의사항과 중요한 팩트들을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화장품 기준 착색제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 정답은 X. 화장품 기준 중 착색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능 허용 착색제 목록은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정하는 후생 노동 성령을 참고해 주세요. 일본 규정에 맞지 않는 표시사항이 있다면 제품을 재생산에 처음부터 신고해야 한다. 정답은 X. 표시사항만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일본어 표시사항이 작성된 라벨로 가리거나 눈에 띄지 않게 스티커로 가려주면 됩니다. 의약 보해품의 해외 공장은 반드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X. 품목에 따라 GMP 실사 대상이 아닌 해외 공장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품 성분 표시 중 물은 정제수를 뜻한다. 정답은 세모. 일본에서 성분 표시를 할 때 의약부의품에서는 정제수, 화장품에서는 물로 표시합니다. 이 밖에도 동일한 성분이지만 표시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일반 화장품도 주름 관련 표현을 쓸 수 있다. 정답은 O. 일본 향장품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개월간 인체 시험을 한 후 일반 화장품에 건조에 의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대신 반드시 이 문구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일본의 화장품 수출 인허가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깐깐한 기준으로 화장품 수출 인허가 전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밀접한 뷰티 트렌드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성공 전망 또한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K-뷰티 진출을 응원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